그래서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에서는 현미가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너무 과한 얘기죠.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밥상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밥도 마음껏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일반 밥은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백미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현미가 정확히 어떤 곡물인지 알고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미가 백미보다 정확히 뭐가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현미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의 영양 성분부터 알아볼게요. 쌀의 영양소는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단백질, 지방, 각종 미네랄, 비타민까지 골고루 함유된 곡물이에요. 쌀의 비타민은 대부분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9까지 비타민 B군 복합체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현미는 쌀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성은 비슷하고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중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다른 미량 영양소가 백미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3배, 티아민은 3배, 리보플라빈 2배, 엽산 5배, 마그네슘 4배, 칼륨 2.3배 등으로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쌀의 구조와 현미를 만드는 방식 때문이에요. 제일 바깥쪽의 왕결을 벗겨내면 나오는 알맹이는 다시 여러가지 층과 쌀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겉껍질인 과피, 호분층인 속껍질, 다시 안쪽의 속알맹이인 백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배아 부분인 쌀룬이 있죠. 현미는 이 중에서 과피만을 벗겨낸 상태고 쌀룬과 속껍질인 호분층이 100% 남아있는 상태의 쌀을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깎여 있는지에 따라서 쌀룬과 호분층이 50% 벗겨진 5분 도미, 70% 벗겨진 7분 도미, 90% 벗겨진 9분 도미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쌀룬과 호분층이 100% 모두 벗겨지고 하얀색 쌀만 보였을 때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백미죠. 흑미도 이렇게 많이 도정하면 백미처럼 보이게 될 정도라고 해요. 사실 속껍질인 호분층이 쌀의 부피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쌀의 부피별 구성을 보면 속껍질이 5%, 씨눈이 3%, 그리고 흰 쌀에 해당되는 속알맹이가 92%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소들은 씨눈에 66%, 속껍질에 29%가 들어있고 속알맹이인 흰쌀에는 5%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속알맹이가 부피는 정말 큰데 실제 영양소는 별로 없고 작은 씨눈과 호분층인 속껍질의 영양소를 거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현미지만 현미 특유의 식감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현미를 미리 물에다가 많이 불려 드시면 식감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미의 싹을 틔워서 부드럽게 만드는 발화현미라는 것도 있죠. 현미는 쌀룬이 남아있어서 씨앗으로의 기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 온도를 맞춰주면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저절로 싹이 조금 틉니다. 이런 발화현미는 육질이 분해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성분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싹이 1에서 2mm 정도일 때 살짝 헹궈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3분도 5분도 이렇게 호분층을 적당히 깎아서 식감을 좋게 한 현미도 마트에서 판매 중이니까 잘 보고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미는 바르게 먹는 법이 중요합니다. 현미가 갖고 있는 피틴산 때문인데, 피틴산은 화학 구조인 이노시톨에 인산이 6개가 붙어있는 물질인데 피틴산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면서 이노시톨과 인산으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생성된 이노시톨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제합성에 관여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피틴산이 철분,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에서 이런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린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에서는 현미가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너무 과한 얘기죠. 피틴산은 현미가 가진 강력한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식물이 각종 미생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에서도 그라스라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고요. 오트밀이나 콩, 깨, 씨앗류 같은 견과류에도 이 피틴산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에만 나쁜 표현을 너무 쓰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피틴산이 미네랄 흡착 배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니까 현미에서 피틴산을 좀 줄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현미에서 피틴산을 어떻게 줄이느냐? 현미를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물에 담궈놨다 드시면 돼요. 이렇게 물에 담궈두면 현미의 피틴산 성분이 녹아나와서 어느 정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피틴산이 소화가 되면서 철분이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을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이제 피틴산의 안 좋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C가 이런 미네랄을 우리 몸에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좋죠. 주로 파프리카나 오이, 야채, 샐러드 같은 이제 생야채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현미밥 드실 때는 생야채, 샐러드 같은 걸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피틴산의 제거뿐 아니라 식사량을 조절해주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건강면, 다이어트면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현미 또 조심해서 드실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현미는 호분증이 두텁기 때문에 백미처럼 위 소장에서 바로 소화되기가 힘들죠. 껍질에 쌓이기 때문이죠. 꼭 입에서 꼭꼭꼭꼭 씹고 1차 소화를 해주신 후에 넘기셔야 해요. 그런데 이때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꼭꼭 씹기 어려운 분들은 현미 자체의 소화가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현미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철분이 부족한 빈혈 환자,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인데 피틴산은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 철분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빈혈약을 처방까지 받아서 체내 수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빈혈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현미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로 현미를 피해야 되는 분들은 체내 영양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들이에요. 이들 모두 몸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영양소 섭취와 흡수가 중요하죠. 이럴 때는 비록 일부라곤 해도 피틴산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미의 양을 너무 많이는 먹지 않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만성적인 신장병을 갖고 있거나 투석을 받거나 뭐 이런 환자분들 경우에는 현미보다는 흰쌀밥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현미에 있는 인과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고칼륨 혈증을 만들어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40%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진단받으신 경우라면 현미보다는 흰쌀밥이 더 본인을 위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현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평소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평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미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현미밥으로 바꾸면 식감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백미와 섞어서 조금씩 섞는 비율을 늘려가 주시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현미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영양이 풍부한 현미를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백미보다 느리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현미가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같은 양의 당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한 현미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진이었습니다.